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IDSL랩 강희범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메두사 Simple LLM Inference Acceleration Framework with Multiple Decoding Heads로 이제 아카이브 논문이고 사이테이션 수는 137회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에서 모티베이션이랑 컨트리뷰션 릴레이티드 웍스 말씀드리고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메두사 헤드랑 트리 마스킹 그리고 액셉텐스 방법이랑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이 수행한 실험들과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현재 일반적인 LLM 모델들은 다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은 각 토큰이 결국에는 직전 토큰의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각 직전 토큰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토큰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하고 한 스텝마다 계속 인퍼런스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최종 시퀀스 랭스만큼의 이터레이티브한 모델 실행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방법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입니다.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란 원래 사용하려 했던 라지 모델을 일단 두고 엄청 소형 모델을 하나 가져와서 그 소형 모델을 한 번에 네다섯 개의 토큰을 생성을 미리 한 다음에 그 생성된 토큰에 대해서 원래 타겟하던 라지 모델을 가지고 버리피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스텝으로도 여러 토큰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도입한 이 스몰 모델에 별도로 트레인을 해야 되고 또 이 두 개 모델 동시에 실행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굉장히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연속해서 생성되는 토큰이 결국엔 한 시퀀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퀀스에서 하나가 틀리면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한 케이스의 토큰만 검증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과 하나로 일체되면서도 다양한 케이스의 토큰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라지 모델 인터그레이트된 멀티 케이스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모델에 인터그레이트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구조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트랜스포머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을 따로 이제 후보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로 쭉 이어지는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여러 케이스의 토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트리 어텐션 마스킹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결과를 한 번에 예측 버리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쿠나 이제 라마 기반 챗봇 모델인 비쿠나 7빌리언, 13빌리언에서 공통적으로 최대 2.83배 스피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란 이제 아까 그 타겟 모델이 이렇게 있다면 그 스몰 모델로 드래프트 즉 후보 토큰을 미리 생성을 하고 라지 모델로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스몰 모델로 감마계의 드래프트를 생성을 하고 라지 모델로 이 감마계면은 감마 스텝 동안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건 스몰 모델이어서 그렇게 큰 시간이 안 걸리고요. 이거를 라지 모델로 한 싱글 스텝에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MP가 스몰 즉 그 후보를 만드는 모델이라고 하고 MQ가 라지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FP는 프리픽스로서 이제 그냥 미리 이제 그 들어오는 프롬프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는 즉 감마로서 5 스텝 동안 미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스몰 모델에서 5 스텝만큼 토큰을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X1부터 X5까지를 미리 만든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에서는 MQ에다가 프리픽스 토큰이랑 X1부터 X5까지를 한 번에 쭉 넣어서 싱글 스텝에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일단 X6까지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이 경우에 이 모든 토큰이 다 맞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베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일단 먼저 PX는 현재 스몰 모델의 확률이고요. QX는 해당 토큰에 대한 타겟 모델의 확률입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일단 dogs를 예를 들어서 dogs love chasing after cars라는 후보 토큰을 드래프트 모델이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dogs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 구조 베리피케이션 조건식을 말씀드리면 어, 타겟 모델이 후보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확률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액셉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타겟 모델이 후보 토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확률이 작을 경우에는 이 probability에 따라서 토큰을 액셉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두 토큰에 대해서는 타겟 모델이 확실하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액셉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드래프트 토큰의 확률이 그 타겟 모델이 생각한 토큰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식에 따라서 액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액셉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토큰에 대한 또 베리피케이션 했을 때 이번엔 0.3, 0.8이죠. 이 경우에는 아마도 액셉이 안 될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럼 일단 이 토큰까지는 액셉이 안 되고 이 토큰 대신에 타겟 모델이 제너레이트한 토큰을 액셉하는 식으로 베리피케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토큰을 한 번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인퍼런스만으로도 4개 토큰을 생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스피큘레이티브 디코딩에서는 결국엔 감마값이 중요한데요. 드래프트 모델이 한 번에 감마의 토큰을 생성을 해서 타겟 모델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마가 너무 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예를 들어 감마가 10이라고 하면은 지금 10개 토큰이 생성돼 있는데 중간 네 번째 토큰에서 끊기게 되니까 사실 드래프트를 생성하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감마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감마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라든지 두 개를 후보 토큰을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반대로 충분한 가속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최초로 제안한 논문에서는 보통 7이나 뭐 5 아니면은 그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인퍼런스 가속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냥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의 생성에 따른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감마값이 5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4개 토큰을 액셉하고 다섯 번째 토큰을 리젝하고 n이라는 토큰을 새로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식으로 2개 액셉, 1개 리젝, 3개 액셉, 1개 리젝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토큰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포즈 메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그 메두사 헤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메두사 헤드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여러 스텝의 토큰을 여러 개의 케이스로 유추하기 위한 병렬 모델 구조입니다. 이 메두사 헤드는 결국엔 라마의 마지막 트랜스포머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모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레지듀얼 커넥션 하나 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도 하나 껴있는 형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웨이트가 이 풀리 커넥티드 웨이트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어스하고 액티베이션 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웨이트하고, 이게 이제 이게 레지듀얼 커넥션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풀리 커넥티드 그 웨이트 하나 곱해지고 이제 확률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가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되고, 웨이트는 0으로 초기화함으로써 초기 훈련 때 이 값들이 크지 않게 돼서 더욱더 훈련이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두사 헤드 같은 경우에는 백본에 붙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백본 모델이랑 같이 훈련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훈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두사 1은 백본 모델은 웨이트를 프리즈를 하고 메두사 헤드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방식이고요. 메두사 2는 백본이랑 메두사 헤드를 동시에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두사 헤드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시퀀스 순서가 K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토큰, 메두사 헤드 2는 K 플러스 2번째 토큰, 메두사 헤드 3는 K 플러스 3번째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헤드별 로스 비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메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두사 헤드별 로스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헤드별 로스를 이제 조정하는 이 K라는 변수가 있어서 헤드별 로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값의 그 훈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랙티컬하게 잘 나오는 값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두사 2 같은 경우에는 메두사 1, 이 메두사 헤드들의 로스의 기존 랭귀지 모델 로스를 합치고 똑같이 로스의 비율을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 어텐션인데요. 트리 어텐션은 아까 메두사 헤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그 후보 토큰들을 한 번에 검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설한 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마스킹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게 메두사 헤드 1에서 생성된 토큰 2개고요. 헤드 2는 메두사 헤드 두 번째에서 생성된 토큰 3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토큰이 it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 k 플러스 2번째 토큰들 경우의 수 3개고요. 반대로 이쪽의 경우에는 첫 번째 토큰이 i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토큰 3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셀프 어텐션 자기 자신이랑 미래의 정보는 반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it은 자기 it이랑만 어텐션이 됩니다. 왜냐면 i는 같은 시퀀스 타임의 토큰이기 때문에 어텐션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i도 자기 자신에 대한 토큰을 어텐션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스킹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헤드 2의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토큰이 it이라는 가정 하에 나오는 토큰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it 토큰이랑 현재 자기 자신인 is 토큰만을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마스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다운표나 더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랑 직전 토큰인 it만 살려놓고, 그 다음의 경우에는 여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토큰이 i인 경우에 대한 마스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에 대한 토큰만 살려놓고 모두 다음 스텝인 자기 자신에 대한 토큰만을 살려놓는 식으로 마스킹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싱글 스텝에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토큰을 한 번에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본 논문에서는 이 마스킹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는 모든 토큰, 모든 이제 어텐션 맵을 마스킹을 한 다음에 각각의 토큰 언마스킹을 통한 확률, 인퍼런스 버리피케이션 검증의 정확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산을 해서 하나씩 토큰을 마스킹을 이제 언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연산량으로도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액셉턴스 방법과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메두사 구조는 기존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의 액셉턴스 방법 대신에 타이피컬 액셉턴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이유는 기존 액셉턴스 방법, 아까 이제 그 초반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설명드렸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의 액셉턴스 방법의 경우에는 거절하는 레이시오가 너무 높아서 가속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타이피컬 액셉턴스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액셉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드래프트 토큰들 중에서 너무 당연한 토큰들 위주로 액셉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좀 리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후보 토큰을 베리피케이션한 과정에서 확률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액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엔트로피가 높으면은 타겟 모델이 해당 시퀀스에 대한 확신이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그 타겟 모델이 헷갈리니까 드래프트 토큰의 그 생성된 토큰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해당 토큰의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액셉트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당 토큰이 로우 엔트로피를 가질 경우에는 그 해당 결과에 대해서 타겟 모델 확신이 높으므로 그 확률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롭게 토큰 액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오리지널 모델의 그 확률이 결국에는 엔트로피 값보다 커야 액셉이 되는데, 엔트로피가 결국엔 크면은 그만큼 까다롭게 액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이 이제 민 함수에서 있는 엡실론 값의 경우에는 템프리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멈 값을 조절을 해서 모델이 얼마나 더 쉽게 액셉트를 할 수 있는지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메두사 헤드 구조를 다른 모델에 적용을 할 시에 해당 모델이 데이터셋이 공개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메두사 헤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백본 모델에 먼저 공개된 아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좀 라지 크기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메두사 헤드 훈련 데이터셋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메두사 헤드 훈련을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메두사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두사 헤드에 대한 훈련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그냥 활용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메두사 2 같은 경우에는 백본 모델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메두사 헤드에는 이제 그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하나랑 그리고 현재 그
백본 모델에서 생성하는 토큰에 대한 이제 둘과 비교를 해서 로스를 하나 더 구해서 그 두 로스에 대한 로스를 합쳐서 이제 어,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서는 비쿠나 7빌리언, 13빌리언 아까 말씀드린 라마 기반 챗봇 모델인데요. 이걸 가지고 메두사 헤드 구현 및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셀프 디스틸레이션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셋이 제공되지 않는 비쿠나 33빌리언이랑 자피르 7빌리언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을 위해서 MT 벤치마크 결과를 챗GPT한테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메두사 1 훈련 방법과 메두사 2 훈련 방법에 대한 비쿠나 7빌리언, 13빌리언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비쿠나 7빌리언에서 메두사 헤드를 통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메두사 1 훈련 방식은 2.18배, 메두사 2 훈련 방식은 2.83배 가속을 달성을 했고 비슷하게 13빌리언에서는 1은 2.33배, 2는 2.83배 가속을 달성을 했습니다. 메두사 1, 2 훈련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메두사 2는 백본이랑 같이 훈련을 해서 메두사 2에서 생성되는 토큰들이 좀 더 질이 좋고 따라서 액셉턴스 레이트가 높아서 더 큰 다속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메두사 2 방법이 일괄적으로 좀 더 높은 가속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 종류에 대해서도 각각 2.5배 이상의 가속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트리 마스킹 최적화에 대한 성능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트리 마스킹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듯이 원래 모든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노드를 하나씩 언마스킹 하면서 확률을 구해서 이제 최대한 효율적인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랜덤하게 마스크에 구멍을 뚫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어텐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엑셀런스 레이트가 최대 3.5배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최대 120개의 토큰 퍼 세크도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노드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언마스킹 하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그 고려하는 캔디데이트이 많아지므로 엑셀런스 레이트 그러니까 액셉턴스 레이트는 훨씬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가된 노드에 따라서 어텐션의 연산 자체는 점점 연산량이 커져서 스피드는 이제 캔디데이트 토큰이 많아질수록 더 감소하는 영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캔디데이트 토큰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마스킹 되는 노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엑셀러레이션 레이트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연산량은 높아지니까 오히려 스피드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점들은 다 랜덤 샘플링, 랜덤 언마스킹 된 경우의 결과와 이거는 이제 아까 확률 기반 언마스킹 방법인데요. 일괄적으로 이 언마스킹, 확률 기반 언마스킹 방법이 랜덤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에 따른 성능의 비교인데요. 이제 MT 벤치를 수행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4가 결과를 평가하도록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쿠나 7빌리언, 13빌리언에서는 그냥 성능 저하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내용은 아니고 그냥 메두사 헤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PPL이나 이런 것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반대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33빌리언이나 제피르 7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서 훈련을 한 결과 성능 저하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과로서 퀄리티는 일괄적으로 다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가 이 성능 증감인데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느낌으로 메두사 헤드 1, 2와 이제 옵티마이즈드 트리 어텐션에 대한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면 일단 메두사 헤드 1만 사용했을 때는 1.5배, 트리 어텐션을 사용하면 1.9배,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즈드 트리 컨피규레이션 아까 그 노드별로 뚫는 방법을 사용하면 2.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두사 2 훈련까지 사용을 하면 2.8배의 이제 가속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한 모든 요소들이 각각 스피드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액셉턴스 방법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요.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MT 벤치에서 롤플레잉 태스크를 또 GPT-4가 평가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레시홀드 에필론 값에 대한 설명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에필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까다롭게 액셉을 하게 되므로 스코어는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엑셀러레이션 레이트는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액셉턴스 레이 방법 중 하나인 이제 랜덤 샘플링이랑 그리디 액셉턴스에 비해서는 일괄적으로 높은 스코어와 높은 엑셀러레이션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이피컬 샘플링을 사용을 했을 때 퀄리티 비교인데요.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거의 유지가 되면서 스피드업은 이만큼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은 백본 모델에서 바로 이어지는 메두사 헤드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해서 한 모델로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코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헤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여러 스텝에 여러 후보 토큰을 생성하는 이제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토큰을 검증하기 위해서 트리 어텐션 마스킹 기법을 제안을 하고, 이에 더해 좀 더 효율적인 트리 어텐션 마스킹의 구조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결론적으로 비코나 7빌리언 13빌리언에서 최대 2.83배 가속을 달성을 하고, 제프리 7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2.66배 가속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